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 영하 1도인데요. 오늘 약간 시원한 날씨입니다. 머리가 시원한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7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에 관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결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어떤 방식으로 결혼을 이야기할까? 재밌겠죠, 그죠?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에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 스피노자와 니체는 거의 유사한 게 많죠, 그죠?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이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 역시도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결혼은 육체적 쾌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교육하고 기르는 것에서 이성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특히 객관정신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첫 번째가 가족이잖아, 그죠? 가족 공동체. 객관정신에는 가족, 시민사회, 그 다음에 국가, 이런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서 인간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죠? 그 가운데서 주관정신의 자유를 지향시켜서 객관정신 안에서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결혼이 언급되죠, 그죠? 그래서 결혼은 일륜성과 깊이 있는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헤겔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게 되면서 이 결혼은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과 연결되죠, 그죠? 들레즈 같은 경우는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사랑의 관계는 거짓말의 기호를 해석해야 되는, 애인의 얼굴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밖에 없는, 니체 역시도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타자와의 만남은 그 타자의 세계와 만나는 거야, 그죠? 가능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정의 관계와는 완전 다르다. 거짓의 기호, 생각할 게 많죠, 그죠? 들레즈한테서요. 그리고 락강과 같은 경우는 욕망은 결코 타자와의 관계에서 일치될 수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주의쌍수도 결코 일치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은 사랑의 감정을 촉발하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죠?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주의쌍수를 느끼는 각각은 그 힘의 강도가 다르겠죠, 그죠? 특히 파스칼 키냐르는 은밀한 생에서 사랑은 어떤 사회 공동체, 락강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통하여 제도화된 그러한 상징계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철저히 상징계의 타자입니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면은 상징계는 죽여버려, 사랑을.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는 결혼을 통하여 파괴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회적 계약과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낭만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연애할 때의 그 시절의 사랑이 죽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둘은 완전히 달라. 결혼하기 이전에 사랑의 관계와 결혼한 이후에 그 상상계에 대한 나의 욕망은 끊임없이 상징계의 대타자에 의하여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낮을 상징하는 상징계로 들어오게 되면 파괴돼 버립니다. 밤에 해석하건 낮에 해석하기에 의하여 무너져 버리는, 불랑쇼적으로 보면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들이 니체에게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정말 재미있겠죠, 여러분.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예도의 고전 강의,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여건이 되시는 분은,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갑니다. 폰 킨트 운트 이어, 아이와 결혼에 관하여. 일부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아이와 결혼에 관하여 니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Ich habe eine Frage für dich allein, mein Bruder. 나의 형제여, 나는 너만을 위한 하나의 질문을 갖고 있다. 너에게만 하는 질문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계속 나갑니다. Wie ein Denkblei werfe ich diese Frage in deine Ziele, dass ich wisse, wie tief sie sei. 이렇게 나가. 자, 나는 측연과 같이, 젠크블라이. 왜 측연이 뭐야, 여러분? 바다의 수심을 재는 기구죠, 그죠? 굵은 밧줄에다가 앞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바다의 깊이를 재는 도구인데, 비유적으로 쓰고 있어, 니체가. 측연과 같이 나는 이 질문을 너의 영혼 속에 던진다. 내가 그 영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너의 영혼 속에 질문을 던진다는 거야. 측연을 어부들이 바다의 수심을 재기 위해 던지는 것처럼 너의 영혼 속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니체는. 계속 이어나갑니다. Du bist jung, 너는 젊다. Und 그리고 wünschest dir Kind und Ehe, 너는 아이와 결혼을 원한다. 너는 젊어서 아이와 결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죠,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 참 또 어려운 문제죠, 그죠? Aber 그러나 Ich frage dich, 나는 너에게 질문한다.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 Bist du ein Mensch, der ein Kind sich wünschen darf? 아이를 원할 정도의 인간인가, 너는? 너는 너 자신에게 아이를 원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의 인간인가? 그러니까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고 양육할 그러한 능력이 되는 인간인가? 이 말이야,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bist du der Siegreiche? 너는 승리에 찬 인간인가? Der Selbstbezwinger? 너는 자기를 제압한 자인가? 자기를 정복한 자인가? Der Gebieter der Sinne? 너는 감각의 명령자인가? 감각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감정적으로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감각을 통제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명령자인가? Der Herr deiner Tugenden? 너는 너의 미덕들의 주인인가? 이런 게 돼 있어야 결혼할 자격을 얻는다 이거예요. 알조 프라게 이히티히. 나는 이와 같이 너에게 질문한다. 오들 계속 이어나갑니다. 질문이 계속 이어져. 오들 레데트 아우스 다이넴 분셔 다스티얼 운트 디 노트돌프트. 자, 아니면 너의 소망으로부터 나온 동물이, 짐승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소망으로부터 나온 오줌이나 똥이 말하고 있는가? 아, 독특하죠, 그죠? 벌써 정신분석학과 연결되고 있어. 너의 욕망의 본능에서 나온, 프로이트도 동일하게 쓰죠, 그죠? 분슈, 소망, 너의 소망, 무의식적 욕망으로부터 나온 짐승이 막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결혼을 원한다고? 또는 노트월프트, 오줌이나 똥.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오줌이나 똥의 기호들은 뭐야? 무의식적 욕망에 아주 근저에 있는 기호들이죠, 그죠? 네가 가장 바라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너의 무의식 속에 있는 짐승이, 동물이 결혼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이 너의 무의식적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이런 걸 말하고 있느냐? 아, 정말 계속 나갑니다. 오들 폐얼 아인잠몽, 아니면 고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네가 고독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오들 아니면 운프리데 미띠얼, 너와의 불화가 너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말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너는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아, 계속 이어나가 봅니다. 니체의 이 결혼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 아, 오늘 또 참 Ich will, dass dein Sieg und deine Freiheit sich nach einem Kind dienen. 나는 너의 승리와 너의 자유가 한 아이를 동경하기를 원한다. 아이를 동경하고 아이를 갈망하는 것이 너의 승리이고 너의 자유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독특하게도 레비나스는 또 딸리 때 앵피니 전체성과 무한, 거의 한 원서 페이지로 한 25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 결혼을 또 언급하죠, 그죠? 결혼은 타자성의 요청이에요. 자아는 자기의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타자성으로의 초월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 레비나스가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결혼은 아이를 통하여 자기의 주체성, 자아의 주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에게서 자아는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초월하여 미래의 시간성 안에서, 그죠? 뭔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이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아이는 그래서 완벽한 타자성의 초월을 가능케 하는 그런 존재죠. 그죠? 레비나스한테서. 그래서 에로스는 뭐야? 은폐된 것을, 자아가 감추어진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레비나스한테서는. 오늘도 예도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성과 무한에서 나타나는 그 남녀 간의 에로스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아이와의 관계. 레벤디거 덴크말러 졸스트 두 바우엔 다이넴 지거 운트 다이널 베프라이용. 너는 너의 승리와 너의 해방을 위하여 살아있는 기념비를 어떤 세워야 한다. 사유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거다 이 말. 위벌디히 졸스트두 히나우스 바우엔. 너는 너를 넘어서서 세워야 한다. 너를 넘어서서 해결적으로 보면 주관정신의 자유를 지향시켜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여기서 또 부정성이 나타나겠죠. 그죠? 객관정신으로 넘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너의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넘어서서 어떤 사유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야. 넘어서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혼에도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살아있는 댕크말. 너를 넘어서서 위벌디히 히나우스 넘어서서 세워야 된다. 아벌 에얼스트 무스트 두 미얼젤벌 게바우트 자인 랭크 레스트 빙클리히 안 라이프 운트 질레. 그러나 먼저 너는 신체와 영혼에 있어서 똑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근거하여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체와 영혼이 똑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타자를 향하여 너를 넘어서서 너를 극복하고 타자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니트 누얼 폴트 졸스트 두 디히 플란짠. 너는 단지 앞쪽으로만 폴트 앞쪽으로만 생식해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존던 히나우프 위쪽으로, 여기 레베나스 보이죠, 그죠? 앞쪽으로만 번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타자를 향하여 초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자는 이 편에서의 주체성의 세계를 파괴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의 내면성을 파괴하고 타자의 외재성과 만나는 거야. 그죠?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앞쪽으로만 생식해 나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도 타자를 향한 초월을 향하여 생식해 나가야 된다. 다쭈 헬프 디얼 델 갈텐 델 에어. 이를 위하여 결혼의 정원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정원이 이를 위하여 위쪽으로 번식해 나가고 생식해 나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야. 너에게. 계속 따라가 봅니다. 아이는 헤어렌 라이프 졸스트 두 샤펜. 너는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된다. 사랑을 통해 들레즈적으로 가능 세계를 만들어가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타자의 세계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더 높은 신체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네 에얼스터 베베궁. 그래서 결혼은 최초의 움직임이요, 운동이요. 아인 아우슨 지히 롤란데스라트,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샤펜된 졸스트 두 샤펜. 너는 창조하는 자를 창조해야 된다.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창조하는 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도 초인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어 결혼. 저 하이세 이힙 된 빌렌 쯔바이엔 다스 아인의 쭈 샤펜. 자, 결혼. 이제 니체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초인을 통하여, 짜라투스트라를 통하여. 결혼이라는 건 뭐냐? 나는 결혼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하나를 창조하는 둘의 의지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말하기를 나는 결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를 창조하려는 둘의 의지. 독특하죠, 그죠? 하나를 창조하려는 둘의 의지. 이게 결혼이에요. 그 하나가 누구야? 아이지. 그런데 Das Mehl ist als die es schufen. 이것은 그 하나를 창조한 자들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둘의 의지가 만나서 하나를 창조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이 둘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의 의지가 만나서 하나를 창조하는데 그 하나는 둘보다 더 많은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진 그 이상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비인 거야, 그죠? Er full hit for einander nenne ich als voll den bollenden eines solchen Willens. 자, 나는 결혼을 서로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부른다. 서로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연애도 하죠. 그죠? 사랑은 어떤 놀람과 경이야. 신비요. 그런데 이 신비는 서로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경과 경외는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런데 서로에 대한 경외심은 뭔가 하면은 이러한 의지를 욕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외심인 거예요. 둘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를 창조하는 이런 의지를 의욕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외가 바로 서로에 대한 경외인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Dies sei der Sinn und die Wahrheit deiner Ehe. 이것이 바로 너의 결혼의 의미와 진리가 되기를.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이 결혼에 대한 결혼관이 너의 결혼에 대한 의미와 진리가 되기를. Aber 그러나 das was die viel zu vielen Ehen nennen, diese Wiebelflüssigen.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부르고 있는 것, 결혼을 의미하는 것, 결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은 곧 디저 위벌 플리시겐, 이 불필요한 자들, 대부분의 결혼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잉여의 인간들, 위벌 플리시겐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불필요한 인간들, 이 잉여의 인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동격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부르는 그것, 비넨네 이히다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부를까? 결혼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 이 잉여의 인간들이 결혼을 서술하는 방식은 이런 거야. 디저 알무트 데얼 질레 쭈쯔바이엔, 둘을 향한 영혼의 가난함, 둘에게로 가는 영혼의 이 가난함, 디절 슈무츠 데얼 질레 쭈쯔바이엔, 둘을 향하여 가는 영혼의 이 더러움, 디스에얼 베엄디혀 베하겐 쭈쯔바이엔, 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가련한 안락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부르는데 짜라투스트라는 구토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에어 넨넨지 디스 알레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결혼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불필요한 잉여의 인간들이겠죠, 그죠? 운트 지자겐 이어라 에언 자이엔 임 힘멜 게슐로센, 이 잉여의 인간들, 이 불필요한 인간들은 그들의 결혼이 하늘에서 맺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짜라투스트라는 구토를 일으키는 말인 거야, 이게. 하늘이 맺어준 계약이 바로 결혼이다. 우리말에도 있죠, 그죠? 결혼은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니체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교를 향한 어느 정도의 공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니체 자신의 전통이 속해 있었던, 특히 마르코복음,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는 결혼을 하나의 몸에 비유하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 형제를 떠나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해요.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이 맺어준 것을 누가 나눌 수 있겠는가? 이 예수의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도 예수의 말을 통하여 언급되고 있듯이 결혼은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를 누가 나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격하는 거야, 니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잉여의 인간들은 하늘이 맺어준 거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봅시다. 나인, 아니다. 이 마크 진 니히트 디저 이미 힘니션 넷츠 페얼 슐룽에는 티러. 나는 이런 잉여의 인간들의 이 하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늘이 맺어줬다고 이 불필요한 인간들이 말하는 이 하늘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있죠, 여러분? 이 하늘에 또한 이 하늘의 그물 안에 휘감긴 동물들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Nein, ich mag sie nicht, diese im himmlischen Netz verschlungenen Tiere. Diesen Himmel der 위벌플리시겐.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들이 말하는, 잉여의 인간들이 말하는 하늘과 하늘 속에 하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그물에 걸려든 동물들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싫어한다 이 말이야.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뭐가 있는지 계속 따라가 봅니다. Ferner bleiben mir auch der Gott der Heranhinkt zu zegnen, was nicht zusammenfickt. 자, 신이 조합하지 않은 것을 축복하기 위하여 절뚝거리며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신은 내가 볼 때 멀리 있는 거다. 죽었든지. 그래서 신은 죽었기 때문에 신은 니네들의 결혼에 개입하지 않는다. 니네들의 결혼에 개입하는 신이 있다면 니네들 자신이다 이거예요. 신이 조합하지 않는 것을 축복하기 위하여 절뚝거리며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뚝거리며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이 신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신이 결혼을 결합시켜 주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신은 이런 조합, 이런 결합을 축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Lacht mir nicht 위벌 졸허 애완.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비웃지 말아라. 벨레스 킨트 헤텐 니트 그룬트 위벌 자이네 엘턴 쭈바이넨. 자신의 부모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않을, 아니면 슬퍼하는 이유를 갖고 있지 않는 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이제 의심의 해석학이 적용되는 거야.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하여 통곡하고 슬퍼할 면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꼭 행복을 전제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이유를 다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런 면이 있죠, 그죠?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특히 성장해 가면서 자기 자신 내면에 살아있는 부모의 모습, 요런 부분은 좋고 닮아야 되지만 또 요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Für dich schien mir dieser Mann und reif für den Sinn der Erde. 이 남자는 나에게 아주 위험 있고 기품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특히 대지의 의미를 알아차릴 정도로, 대지의 감각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무르익고 성숙한 것처럼 보였어. 뒤에 말이 정말 웃깁니다. 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데 Aber als ich sein Weib sah, 그러나 내가 그의 여자를 보았을 때, 그의 아내를 보았을 때, schien mir die Erde ein Haus für unsinnige. 이 대지는
미친 자들을 위한 집과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남자를 봤는데, 남편을 봤는데 그는 기품이 있고 위엄이 있게 보이고, 또 대지의 의미를 알 정도로 성숙하고 무르익게 보였는데, 그의 아내를 딱 보자마자 자라투스트라는 뭘 느꼈는가 하면, 미친 자들, 정신이 이상한 자들의 집, 곧 정신병원이 나타나는 것처럼 대지가 그렇게 보였다 이거예요. 갑자기 대지가 정신병원처럼 보여졌다 이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자를 바꿔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상징계의 대타자와 관계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상상계 안에서의 강렬한 어떤 실제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주의상스를 느끼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사회적 계약의 결혼으로 맺어졌을 때 죽을 수 있는 거야. 파스칼 키냐르가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내면에서 나타나는 결혼 관계에서 상징계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가족 관계의 공동체, 그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각각의 타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정신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아내를 봤는데 기품 있고 교양이 있고 아름답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남편을 딱 봤는데 뒤집어서 이 대지가 정신병원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야, 그래. Ich wollte, dass die Erde in Krämpfen bebte, wenn sich ein Heiliger und eine Gans miteinander paaren. 독특한 비유입니다. 한 거룩한 성자가, 그리고 한 거위가, 그러니까 성자가 있고 거위가 있어. 성자는 남편이고 거위는 아내겠죠. 그죠?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데, 성자와 한 거위가 서로와 짝을 맺을 때 이 대지는 경련 속에서 벌벌 떨기를 나는 원했다. 그래서 성자와 거위가 짝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 그럼 대지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벌벌 떨면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관계죠, 결혼도. 그죠? 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대지가 행복하라고 반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를 일으킬 만한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결혼에서. 자, 계속 따라갑니다. Dieser ging wie ein Held auf Wahrheiten aus. 이 성자는, 이 거룩한 성자는 영웅과 같이 진리를 찾아 바깥으로 떠났는데, und endlich 결국 er beutete sich eine kleine geputzte Lüge. 그는 결국 아주 작은 화려하게 치장된 거짓말을 노획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호는 뭐예요? 들레즈가 말하는 것처럼 프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사랑은 가능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지만, 사랑의 기호는 또한
거짓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결혼의 출발점에서 모두 다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성자가 찾아낸 건 뭐야? 화려하게 장식된 거짓인 거예요. 이것이 꼭 거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자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의 관계, 위장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화려하게 장식된 거짓말. 그래서 많이 결혼 생활의 거의 끝에 노년에 있는 분들은 뭐야? 내 다시 태어나면 니랑 안 산다. 내가 쏟고 쏘가서 뭐 우리 말에도 있잖아, 그죠? 자, 자인의 에어, 넨트, 에얼스. 그래서 그 성자는 자신의 결혼을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잘 치장된 거짓밖에 없었다. 내가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와서 보니 거짓밖에 없다. 비유죠, 그죠? 하나의. 예널 발 슈프레드 임펠케러. 저 성자는 교제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웠어. 교제를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독일어에서 펠케어는 성교란 뜻도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성적 주의상스를 느끼는데 이 성자는 조심스럽고 그리고 뭔가 점점 빼는 면이 있었다는 거야. 신중했다는 거겠죠, 그죠? 운트 그리고 벨트 벨러리슈. 선택하는 것도 아주 까다로웠어. 까다롭게 선택했어. 성자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벌 그러나 mit einem 말로 갑작스럽게 펠다르프 엘 필 알레 말레 자인의 게젤샤프트. 갑작스럽게 그는 단번에 자신의 결혼 공동체를 망쳐버렸어. 결혼은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인의 에어, 넨트 에어스. 이 성자는 그것을 바로 결혼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결혼. 재밌죠, 여러분, 그죠? 결혼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 예널 주트 아이네 막트 밑된 투겐텐 아이네스 앵헬스. 저 성자는 천사의 미덕을 가진 그러한 시녀를 찾았어. 독특하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밥을 해주고, 그리고 옷도 챙겨주고, 이런 시녀. 그런데 천사의 미덕을 가진 시녀를 찾았고, 아벌 그러나 mit einem 말로 갑작스럽게 부얼드 에얼디 막트 아이네스 바이베스. 그는 여자의 시녀가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뭐예요? 미덕을 가진 천사의 미덕을 가진 시녀를 찾고 종을 찾았는데, 여종을 찾았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결혼을 안 한 니체가 어떻게 결혼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운트 눈 테트 에스 노트.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다스 에얼 다리벨로호 좀 앵엘 베얼드. 그는 이것을 넘어서서 또한 그가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 결국은 천사의 미덕을 가진 계집종을 원했는데, 시녀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가 시녀가 되어서 천사가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모두가 도인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야. 독특한 비유인데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뭔 말인지. 조르크잠 판트 이 예츠트 알레 코이프. 이제 물건을 사는 구매자에 대한 비유로 또 결혼을 비유합니다. 나는 모든 물건을 사는 구매자들을 조심스럽고 신중하다고 생각했어. 맞죠, 그죠? 자라투스트라가 생각하기에 모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심스럽고 신중하죠. 돈 주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독특하게도 알레 하면 리스티가 아우건, 이 모든 구매자들은 간교한 눈을 갖고 있어. 그래서 가능하다면 값싸게 좋은 물건을 사기를 원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러나 자인의 프라우 카우프트 아우후 데어 리스티스트 노호 임자크, 가장 강교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여자를 자루 속에서 산다. 이건 뭔 말이야? 어떤 물건을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돈을 주고 사버린다는 거야. 자기 자신의 일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강교하고 가장 교활한 사람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물건을 사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산다는 거야.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콩깍지가 씌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우리말로. 되게 이런 방식으로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내가 니랑 왜 결혼했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필레 쿠얼저 토르 하이텐 다스 하이스트 바이 오이힐 리버. 많은 짧은 어리석음들, 곧 너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멍청함과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어떤 것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Und eure Macht vielen kurzen Torheiten ein Ende als eine lange Dummheit. 너의 결혼은 아주 긴 어리석음으로써 많은 짧은 어리석음들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짧은 어리석음들이 있었어. 그래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덜썩했어. 결혼을 하면 긴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애할 때의 짧은 많은 어리석음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아주 긴 하나의 어리석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연애할 때의 짧은 어리석음들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야, 그죠? 독특한 비유죠, 여러분, 그죠? 자, 오히려 리베 좀 바이버, 여자에 대한 사랑. 운트 데스 바이베스 리버 좀 만나. 자, 여자에 대한 너희의 사랑, 그리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메이터 지 doch mitleiden sein mitleidenden und verhüllten Göttern. 이런 사랑이 감추어진 채로 고통스러워하는 신들에 대한 동정이 되기를. 결혼에 대한 너무나 큰 환상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겠죠, 그죠? 결혼을 한 이후에는 감추어진 고뇌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하여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죠?
애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참. Aber 그러나 zumeist erraten zwei Tiere einander. 대개는 두 짐승이, 두 동물이 서로를 짐작하고 알아맞힐 뿐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참. Aber 그러나 auch noch eure beste Liebe ist nur 심지어 또한 너의 최고의 사랑조차도, 최상의 사랑조차도 nur 단지 ein perfektes Gleichnis, 어떤 하나의 황홀한 비유에 불과한 거야. Und 그리고 eine schmerzhafte Glut, 어떤 고통스러운 열정에 불과한 거야. 최고의 사랑, 내가 하는 사랑은 최상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사랑인 거야. 근데 그것은 대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의 황홀한 비유요, 고통스러운 어떤 열기에 불과한 거예요. 열정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네, 야,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줄 빡빡 치시고, eine Fackel ist sie, die euch zu höheren Wegen leuchten soll. 그래서 그 최상의 사랑은 뭔가 하면은 너희를 더 높은 길로 가도록 비추어주는 횃불과 같은 거예요. 들레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 이것도, 그죠? 그런데 그것은 더 높은 길에 이르는 어떤 횃불과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 가능 세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타자의 초월을 통하여 더 높은 길을 비추어주는 횃불과 같은 거, 이게 최상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멋진 말이죠, 그죠? We will euch hinaus sollt ihr einst lieben. 너희를 넘어서서 사랑해야 된다. 맞죠, 그죠? 너희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가능성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너희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거야. Sollt erst lieben.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랑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에리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은, 사랑 역시도 배울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Und darum,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스테트 이열된 비트란 켈시 오일을 리베 트링켄, 너희는 너희의 사랑에 쓰라린 쓴 잔을 마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쓴맛이 있다는 거죠.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나의 존재론적 심령까지도 다 드러내야 되고, 그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야, 때로는. 쓴 잔을 마셔야 돼. 비틀리스 ist im Kelch auch der besten Liebe. 심지어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조차도
그 잔 속에는 쓴맛이 들어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쓴맛이 들어있다. 좀 마트치 젠 주트 좀 위벌 멘션. 그래서 그 최상의 사랑은 초인을 향한 동경을 만들어내며 좀 마트치 두얼스트 디얼 댐 샤펜된 너 창조하는 자에게는 어떤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맞죠, 그죠? 그래서 결혼 역시도 창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만큼 위대한 창조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남는 거, 그죠? 참. 그 쓴맛은 뭐죠? 초인을 향한 동경을 만들고 어떤 삶에 대한 목마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최상의 사랑인 거야. 두얼스트 댐 샤펜된 창조하는 자에게 목마름이라고 파일 운트 젠주트 좀 위벌 멘션 초인을 향한 화살이자 동경이라고 슈프리히 마인 브루들 나의 형제여 말하라. 이스트 디스 다인 빌레주얼 에어. 이것이 바로 너의 결혼의 의지인가? 그래서 니체는 결혼 역시도 초인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쓰라림이 있다는 거, 그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일리히 하이스트 미얼 졸시 ein Wille und solche Ehe.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결혼은 내가 볼 때 신성한 것으로 불려질 것이다. 결국 니체는 이런 초인을 향한 동경, 창조하는 것으로서의 결혼, 이것을 결국 신성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미묘한 것들이 있지만 니체의 어떤 이 예수에 대한 독특한 이 흉내내기, 그죠? 이 말을 할 때 결혼 역시 신성한 거다. 니체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죠, 오늘, 그죠? 알죠, 슈프라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추스.